네. 당신이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의 책 내용입니다. 지금 70년 전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국가적 시련을 겪었습니다. 잠시만요. 국민의 대다수가 가난에 허덕일 때 삼성그룹 창업자이신 고 이병철 회장님은 해외의 원조에만 의존하던 국내 먹거리 시장과 조미료 시장의 90% 이상의 국산화를 이루어 냈으며 다음으로 힘없고 가난한 이 나라를 살릴 미래의 산업을 전자산업이라고 확신하였다. 또한 삼성전자의 끝없는 노력은 오늘날 세계 굴지의 휴대폰 회사인 핀란드의 노키아 그리고 미국의 모토로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현재 세계 최고의 스마트 제조회사가 되었다. 세계는 지금 한국에서 만든 스마트폰과 화장품, 제약산업의 기술이 놀라고 있으며 이제 드라마 비롯해 영화, 음악 산업에 이르기까지 문화 콘텐츠의 한류 열풍을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일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기술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화장품과 건강식품이 최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미국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011년도에 시작해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 보면은 지금 국내 건강 시장을 보면은 2016년도에 3조 5천억에서 현재 2025년도에 6조에 돌파됐고 그리고 2030년도에는 25조의 시장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이 있을까? 개인이든 기업이든 코로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는 단연코 없을 것이다. 팬데믹 사태에 세상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빨리 깨우쳐야 할 것이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사회에 발빠른 현실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과거에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가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비 패턴을 빠르게 바꿔가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예전에는 이 회식을 거의 식당 가서 많이 했지만 지금은 배달하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가는 시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 저도 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문을 닫았지만 결국에는 코로나에 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발빠른 기업은 코로나 시대 이후 세계에 대한 준비와 미래의 가치를 연구하고 있지만 대다수 개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미래에 대한 대응이나 준비를 하기보다 하루빨리 이 사태를 종결짓기만을 바란다. 학습이란 이 작은 차이가 부자로 살아가느냐 가난하게 살아가느냐를 가르며 것이며 이 작은 차이가 추후 큰 결과를 불러온다. 당신은 지금 발빠른 변화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기가 곧 기회에 전환되기 때문이다. 1950년대, 60년대의 산업사회에 대한 학습을 미리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오늘날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 글을 읽고 미래를 준비한 여러분들의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여러분의 개개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의 말을 믿어준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성공하고 성취해낼지를 생각하며 벌써 가슴이 뛴다. 그리고 다음은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의 현실.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은 들어오며
영업 시작된 지 벌써 30년 세월이 흘렀다. 90년도 초반에도 초기 법안이 마련되기 전에 일부의 회사들의 수익성을 강조하며 오직 돈을 버는데 급급한 일반인들에게 피라미드 방식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10여 년 전은 미국에서 70에서 80년대 유행했던 폰지 사기, 즉 일정한 돈을 투자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포인트 마케팅을 이 업계에 상당한 부정을 심어주기도 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어제 제주도 파트너 사장님도 그러더라고. 제주도도 지금 돈 놓고 돈 먹기 사기가 엄청 심하대요. 그래서 경기도 제주도 불황에 많이 들어와 있고 한다고 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쉽게 버는 돈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투자는 안 하고 쉽게 버는데 투자를 너무 그런 데 돈을 많이 넣는 것 같더라고. 사기당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 어제 들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근본도 없는 코인 만들거나 미래 가치를 불투명한 코인을 채굴하는 방식의 신종 투자 사기들이 등장하고 있대요. 완전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음에 불구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꾸준히 성장해 왔다. 10여 년 전 1조 8천억대의 시장 규모에서 현재 5조 이상의 엄청난 시장 규모를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은 상당한 성장에 나갈 거라고 장담한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은 미래의 과제.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상품성과 사업 방식이 그렇게 많은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 회사나 사업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우리 회사 최고, 우리 제품 최고, 우리 상품 최고라고 주장했지만 아직도 어제와 같은 방법을 설명하고 미팅에 초대하여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우리는 이 시점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분야는 어떻게 변해 가야 하며 우리 사업자들은 어떻게 시대에 맞게 변화해 나가는지 생각해 보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고객 상담이 구매하는 시장에서 보면 지금 유통의 트렌드를 보면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인데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한 20년 차이가 나고 일본하고 10년 차이로 이렇게 유통의 발달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1950년대 미국은 슈퍼마켓을 시작했고 1960년대는 백화점과 프랜차이즈, 일본은 슈퍼마켓 시작했고 그리고 1970년대 창고형 할인마트 미국에서고 일본은 백화점과 프랜차이즈로 체인점이 시작됐고 한국은 슈퍼마켓이 1970년대 이게 마켓이 시작될 때 뉴스에서도 나왔고 뉴스에서도 이 슈퍼마켓이 오픈할 때 대통령도 가서 커팅식을 하는 걸 전 뉴스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하고 1980년대 이제 이렇게 변천사를 쭉 보면은 현재 이제 2000년대는 우리나라가 이제 홈쇼핑이나 인터넷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이러한 걸 발전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할인점은 소형 슈퍼마켓 현대판. 그러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태어남부터 할인점을 보고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이 할인점은 처음부터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샘 월트 사업 방식은 좋은 제품을 개발하여 팔기보단 기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유통 방식과 구조 개편하여 얻은 결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유통은 국가나 국민의 경제에 큰 영향을 하는 것은 분명하며 제조된 대다수의 상품을 80%에 가까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광고와 홍보 물류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백만장자가 상당수가 태어나는 것도 위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또한 하나의 과제를 높은 물류비에 개선하고 좋은 제품을 만든 제조업자와 소비자가 자유롭게 거래하는 열린 시장을 즉 마켓플레이스 산업들이 많은 등장해야 하며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도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국내 유통 생태계와 현실을 보면은 오늘날 국내 유통 생태계는 유럽이나 미국과 상당히 다르게 자본가들의 즉 대기업들의 독점 구조와 좌우지되고 있다. 또한 일반 총판이나 도매업자들은 자신의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 백화점이나 할인점, 홈쇼핑 같은 대형 유통망의 40%가 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렇게 높은 마진의 구조를 가진 국내 대형 유통사를 또한 나날이 배불리고 사업을 키워가고 있다. 대기업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대형 상권을 포기하여 개인들이 해왔던 자영업 분야의 소매 판매업, 식당까지 영역을 넓혀가며 자신들이 사업 위치를 확고하게 다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대형 인터넷 쇼핑몰 추락하고 마켓플레이스가 뜨는 시대. 인터넷 쇼핑몰이 시장의 과거 인터파크처럼 입점 방식, 상품의 제조업자나 공급가를 제시하고 판매사가 자사의 마진을 더해 판매가를 경쟁하고 판매하는 방식, 구조의 쇼핑몰이 2010년까지 시장을 지배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이베이나 한국의 옵션, 지마켓 기존의 입점 방식이 아닌 시장을 공급자에게 오픈하는 방식, 즉 마켓플레이스 상품을 공급자가 자유롭게 경쟁하고 판매사의 판매가 된 제품에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 형태의 쇼핑몰이 탄생하며 2020년 기준 국내 1위에서 5위까지 모든 인터넷 쇼핑몰은 오픈마켓이라고 불리우는 마켓플레이스 업체들이다. 마켓플레이스 장점의 기존은 이점은 형태 구조와 달리 같은 취급하는 다수의 공급자가 하나의 판매 회사에 들어와 가격 경쟁을 함으로써 공급자 간의 경쟁이 이루어져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쇼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형 유통, 현재형 유통, 미래형 유통. 이 책을 통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 방식의 성장을 지켜가며 미래 유통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예측해보고 내용 토대로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도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가늠해야 한다. 기존 오프라인 성장 산업의 두 가지 분류. 첫 번째, 기존 제품은 다양하게 팔면서 가격 할인해주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형태의 유통구조. 둘, 소규모 제품 취급하지만 자사의 소득을 아이템의 전문성을 가진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체인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오프라인의 시장에 마찬가지로 이제 온라인 시장에
매출의 전문적 형태의 쇼핑몰과 대형 쇼핑몰 형태로 양분화되고 있으며 대형 오프라인 트렌드는 이제 마켓 형태의 마켓플레이스로 구조된 트렌드가 변화되어 있다. 미래형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 세계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투플러는 1980년에 출간한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의 미래의 프로슈머 시대가 다가온 다는 말은 언급하였으며 2006년에도 출간한 부의 미래에서 현명한 소비자들을 인한 현재 프로슈머의 진행 중이라고도 말한다. 엘빈 투플러의 말은 생산자가 소비자 활동을 참여하고 소비자는 생산 활동을 참여하는 의미가 있는데 결국 이 논리 일방적인 판매 방식이 아닌 미래는 누구나 자유롭게 공급자가 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소비 활동을 하는 마켓플레이스 형식의 생태계로 흘러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은 사업자가 유통에 관여하여 온 것뿐일 뿐 자사의 판매망에 자신이 공급하는 행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슈머 활동에 크게 관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해야 올바를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하는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사업 방식, 공급자에게 물품을 공급받아서 회사의 이익을 고려한 PV를 설정하고 사업자에게 판매는 입점 형태의 사업 방식이라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많은 제약을 뒤따를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기존 입점 방식이 가장 큰 문제 같은 입점에 상품이 더 저렴하고 공급할 수 있는 벤더사가 많은데 한 곳에 2.4만 채택되면 다른 공급처는 그 회사에 공급하기 어렵거나 해당의 회사의 MD 승인을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점이다. 시장의 경제 구조와 제품의 가격은 수시로 바뀌어가는 그럴 때마다 공급사에게 공급가를 낮추어 달라기도 쉽지 않고 일일이 판매사가 MD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기 어려우므로 오늘날 모든 유통구조의 판매자 중심의 입점 방식, 유통구조가 쇠퇴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의 유통구조는 엘빈 투플러의 말처럼 진정한 프로슈머에 구현하는 기업이나 사람들에게 백만장자가 될 것이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도 진정한 프로슈머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간다. 앞으로 모든 제품 시장에 품질과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다른 유통회사들과 가격 비교를 해도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시장은 원래 제품을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간다가 아니라 제품이 파는 사람이 많아야 가격은 내려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돈을 벌려면 돈에 오는 길목에서 기다려라.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는 것은 능력이 필요하지만 운도 많이 따라야 한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에 잠재된 고객이 사용할 아이템을 찾는 것이 바로 트렌드인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